자, 원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원자 각각 하나하나의 전자 배치, 바로 오비탈에 의한 전자 배치까지 확인을 했다. 이제는 그러한 전자들을 규칙적인 성질을 가지고 분류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기율표. 주기율표란 현재는 이미 여러 개의 원소들을 각각 분류하여서 그 특징에 따라서 정해진 표가 나와 있지만 처음부터 주기율표가 완성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겠지. 그래서 이 주기율표는 어떠한 순서로 생성이 되었고 제한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볼까 해. 첫 번째, 데베라이너. 데베라이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원소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 데베라이너의 세상 원소설에는 조건이 좀 들어가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같은 족에서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같은 족에서 이미 알려진 원소가 A, B, C라고 하는 등의 원소가 있다. 이때 당시에 데베라이너는 아주 많은 원소, 지금만큼 다 밝혀지기 전에 먼저 제안이 됐던 거야. 이렇게 같은 족의 원소 3개가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 원소 A의 성질을 스몰 a, 원소 B의 성질을 스몰 b, 원소 C의 성질을 스몰 c라고 정해보자. 이 성질에는 원자량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또는 뭐가 있을까? 기타 여러 가지 성질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겠지. 이렇게 성질이 들어갔을 때 스몰 b라고 하는 것은 A와 C의 평균값. 그래서 A 플러스 C 나누기 2를 한 평균값을 갖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데베라이너의 세상 원소설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싶었냐면 사실은 요렇다라고 하는 것을 규칙을 찾은 이유가 뭐냐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 무언가의 원소가 발견이 되어졌을 때 그 원소의 성질들을 가지고 배열을 하면 여기에 미지의 원소 D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고 그 성질을 갖는 애들은 같은 족이니까 유사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 그래서 미리 그 성질 몇 가지를 가지고 확인을 할 빈 공간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야. 즉 D의 값은 어떻게 찾냐면 B 플러스 D 나누기 2의 값은 C가 되고 C라고 하는 값과 B라고 하는 값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D의 값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미리 그 성질을 가진 원소를 예측할 수가 있었다. 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여러 개에 해당하는 족들의 원소들을 분류하기 시작을 했던 게 데베라이너였고, 두 번째, 뉴렌즈. 바로 옥타브설. 옥타브설이라는 이 옥타는 8이라는 숫자잖아. 무슨 뜻이야? 원소들을 실제로 찾아 들어갔더니 이 원소의 성질이 사이사이에 겹치는 애들이 있어서 다 정리를 하니까 8줄의 족을 가지는 원소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옥타브설이라고 한 거지. 그러면 8개가 쭉 배열이 되고 나면 9번째는 다시 첫 번째의 유사 성질로 바뀌어가면서 8개씩 반복적이더라 라는 얘기가 되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세 번째 멘델레예프라고 하는 과학자는 바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어내게 된다. 자, 이 주기율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순서대로 정리가 들어가는데 무엇의 순서로 정리를 했느냐? 바로 원자량의 순서대로 정리를 시작을 했다.
원자량이라고 하는 걸 다시 물어보자. 원자량은 양성자에다가 누구를 더한 거니? 그렇지. 바로 중성자가 더해진 거야. 그런데 중성자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지만 양성자와 질량이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아. 오히려 약간 크지. 또한 중성자가 양성자의 숫자와 동일하게 원자마다 들어있는 것도 아니야. 동위원소라고 하는 형태로 중성자 차이가 있는 애들이 꽤 있어. 그러다 보니 이 원자량의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나니까 성질이 딱 맞지 않고 예외인 구간이 자꾸 생겨나게 된 거지. 그래서 네 번째, 모즐리라고 하는 과학자는 현대의 주기율표를 완성하게 되었고, 현대의 주기율표는 무엇의 순서대로 배열이 되었느냐? 바로 원자 번호의 순서대로.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의 순서대로 배열을 하게 되지. 그래서 배열된 현재 주기율표의 모양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고, 이 안에 우리가 원자 번호 1번에서부터 20번까지는 외우고 있다. 그래서 수헬, 리베, 붕, 탄, 질, 산, 푸, 아이고 좀 몰렸다 이쪽에. 남아, 알규, 인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20번까지는 외워줘야 돼. 이 중에서 뭐 우리가 더 외우고 있는 것은 일단 오늘 했던 것처럼 원자량 역시 대부분 2배를 많이 하지만 아닌 예외가 있었지. 수소 1에 1, 나트륨 11에 23, 염소 17에 35.5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줬어. 자, 이것을 이제 구별을 한번 더 해보려고 해. 수소를 제외하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그래서 이 대부분 중앙 쪽을 차지한 원소는 금속 원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자, 이쪽에 가운데 끼어 있는 애들을 빼고 오른쪽 위에 있는 애들, 수소를 포함한 얘네들은 비금속 원소다 라고 하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원소를 준금속 원소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주기율표를 형성을 해 놓고 나니 이 안에 주기적 성질이라는 것도 찾아내게 되었네. 그래서 5번째, 주기적 성질이라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해볼까 해. 이 주기적 성질 중에 첫 번째, 원자 반지름이라는 것을 비교해 볼 거거든.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원자의 핵으로부터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에 이르기까지의 반쪽 지름을 원자 반지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바로 전자 껍질. 전자 껍질의 수가 많아지면 그것만큼 반지름은 늘어나게 되겠지. 2번째, 바로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핵 전하량. 이 핵 전하량이라는 힘에 의해서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끌어당겨지겠지. 그래서 이 전자 껍질과 핵 전하량이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한다. 비교해 볼까? 주기율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가로줄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같은 주기니까 전자 껍질의 수는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껍질이 아닌 핵 전하량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겠네.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양성자의 수가 많아지고, 양성자의 수가 많아지면 핵 전하량이 커지게 된다. 그럼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당겨지는 힘이 그만큼 강하게 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점차 작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자. 같은 족이라면 같은 족의 경우 원자 번호가 커지면 그것만큼 껍질의 수가 증가를 하는 거지. 그러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계속 넓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원자 반지름도 커지게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서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해.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수소와 헬륨이 일쪽이잖아. 그러면 수소와 헬륨은 살짝 이렇게 낮아질 거야. 왜? 수소보다 헬륨의 핵 전하량이 더 크니까. 리튬으로 넘어가면 껍질이 늘어나니까 리튬은 이렇게 위로 바로 올라가게 되겠지. 그리고 배봉탄제산분해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나트륨 하면 크게 올라가서 다시 남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겠지. 이렇게 반복적인 주기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두 번째 이온 반지름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이온 반지름을 물어봐 줄 수가 있겠네. 자, 이온 반지름을 주기 위해 금속 원소의 경우는 이라고 해보자. 금속 원소는 우리가 1족에서부터 대부분 약 한 13족까지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지. 가장 최외곽의 전자가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따로 들어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옥텟 규칙을 맞춰야 되니 하나, 둘, 세 개의 전자를 버리거나 아니면 다섯, 여섯, 일곱의 전자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대부분 금속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형태로 이온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잃고 음이온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어. 아이고 미쳤다. 양이온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어. 자, 그러면 양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고 이 잃어버린 전자는 가장 바깥쪽 껍질의 원자가 전자였잖아. 이 원자가 전자가 잃어버려졌어.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니? 바로 껍질 수가 하나 감소했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껍질 수가 감소했으니 금속의 경우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클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원자 반지름이 더 크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 그러면 그래프로는 어떻게 그려질까? 예를 들어 원자 번호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원자 반지름이 변화가 될 텐데 이 원자 반지름에서 껍질이 하나 줄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이온 반지름이 더 작아지는 모양을 보여준다. 이것이 양이온의 특징이 되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비금속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비금속은 보통 한 16쪽에서 17쪽까지 사이에서 반응을 잘 하게 되는데 16, 17은 맨 최외곽의 전자가 6, 7개 정도가 있으니 6, 7개의 전자를 버리거나 아니면 하나, 두 개의 전자를 얻거나 그래서 이온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 비금속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여기서는 전자를 얻었는데 전자를 얻었다고 껍질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 같은 껍질 안에 전자를 채우기만 한 거지. 그래서 여기는 껍질 수의 변화는 없단 말이야.
껍질 수의 변화가 없다면 두 번째, 바로 우리는 핵 전하량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핵 전하량은 내가 그대로 비금속을 가지고 있으나 그 바깥에 전자가 더 들어오면서 핵 전하량보다 더 커진 무엇이 생기는 거야? 바로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버린 거지. 전자가 반발을 하면서 조금씩 더 멀어지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를 하면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커지면서 금속과 이온 원자의 그래프가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온 반지름이야. 그렇다면 세 번째, 같은 전자 안에서는 어떨까? 등전자 이온. 자, 등전자 이온의 경우도 확인해 볼까? 이온을 이루면서 전자의 수가 같아진 경우라고 하겠네. 그러면 우리 요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 플로린의 마이너스, 나트륨의 플러스, 마그네슘의 2 플러스, 산소의 2 마이너스, 알루미늄의 3 플러스. 전자가 총 모두 몇 개가 되니? 그렇지. 전자가 모두 10개 전자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야. 이 10개 전자라고 하면 오비탈의 전자 배치에 의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그래서 전자 배치가 동일하고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 즉 전자의 껍질 수는 2개가 존재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껍질의 수에는 변화가 없는 이온들인 거야. 그러면 이들 안에서 이온 반지름을 비교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 되냐면 바로 핵 전하량의 차이겠지. 핵 전하량은 원자 번호로 확인할 수 있으니 플로린은 9번, 나트륨 11번, 마그네슘은 12번, 산소 8번, 알루미늄이 13번이 되겠네. 자, 이걸 가지고 이온 반지름을 한번 비교해보자. 이온 반지름은 핵 전하량이 작을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그만큼 전자가 바깥쪽에 있게 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이 훨씬 크게 되겠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 중에 핵 전하량이 가장 작은 산소 이온이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크고 플로린의 이온이 그 다음에 순서가 나트륨 이온과 마그네슘의 이온, 그리고 가장 크기가 작은 게 알루미늄의 이온일 것이다 라고 비교하겠어. 자, 선생님이 슬며시 발음을 씹었던 원자 반지름, 사실 이것도 하나 더 질문을 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이 이온들이 실질적으로 이온이 아니라 원자라면 어떻게 되겠니? 그때 원자 반지름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 원자 반지름은 얘네들이 다시 전자를 원상복귀 시킨 상태로 비교를 해야 되니 같은 전자, 같은 껍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의 순서로 배열을 해주고 당연히 껍질이 더 많이 있는 3주기 원소들의 원자 반지름이 더 클 거란 말이지. 그러면 3주기 중에서도 핵 전하량이 가장 작은 나트륨보다 마그네슘, 알루미늄의 원자 반지름이 조금씩 더 작아지잖아. 그래서 이 중에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리고 그 다음 전에 있었던 2주기 원소인 산소와 플루오린의 순서가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기율표상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전자의 수는 어떠한지 이들을 조절할 수 있는 핵 전하량, 즉 원자 번호까지 확인을 해야 제대로 반지름을 비교할 수가 있다. 자, 반지름 외에 나머지 성질은 다음 시간에 보자.